너무 힘들다. 개복치 어떡하냐.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뭐를 준비했다는 거야? 녹각 영지버섯이야. 뭐? 녹각 영지버섯? 허약한 체질들 요즘처럼 피로가 막 너무 쌓이고 면역력 필요할 때 이거 먹으면 직방이야. 그래? 이거 어디서 사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초록창에 햇살 담은 버섯농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나오고요. 통업함에도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 담은 버섯농원. 안녕하세요. 유부녀들의 은밀한 영화 이야기 유은영의 저는 정민여고요. 저는 우윤혜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워낙 바쁘시죠? 네, 항상 바쁘죠. 정말 특급 게스트 아닙니까? 유은영의 특급 게스트. 같이 쭉 가는 건 어떨까요? 하지마. 가지마. 아예 더 만들어 올게요, 제가. 네, 좀 더 만들어 오신다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라이너님 섭외하면서 라이너님의 좀 인생 멜로 영화를 좀 우리가 다뤄보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라이너님께서 이 그녀 허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앞서 저희가 1부에서 뭐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다른 사랑 방식에 되게 감명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특히 어떤 게 그렇게 감명 받으셨나요? 이 영화에서 감명받을 포인트는 되게 많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남자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이 주인공은 받는 사랑을 필요로 했던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때 이제 이혼을 하는 중이었고 근데 전처가 지적했던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 네.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면서도 내 옆에서 그 AI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네. 내 옆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원했었고 그랬던 친구였다고 생각이 들고 받아들임의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랑 방식에 있어서요. 네네 이게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처음에 이제 주인공 이제 호아킨 피닉스 네. 와킨 피닉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네. 그쵸. 그 조커.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앞부분에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컬러풀한 옷을 입고 핑크 있어요. 색깔 오렌지, 네. 오렌지. 있잖아요. 아닌가? 핑크인지 핑크인가? 오렌지인지 뭐 어쨌든 되게 컬러풀해. 밝은 그 네네네. 레드톤의 옷을 입잖아요. 뭐 밝은 레드톤도 입었다가 가끔은 뭐 노란색도 입었다가 네. 아무튼 색깔이 굉장히 분명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색이 그만큼 진하다는 거예요. 아. 나를 드러내는 게 너무 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사만다죠. 사만다를 옛날 친구. 아니 AI. AI를 보내고 옛날 친구랑 옥상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딱 그 장면에서만 처음으로 평범한 셔츠를 입어요. 아. 그 영화에서 역시 영화 리뷰어. 평론만 다르다. 네. 처음으로 흰색 셔츠를 입어요. 그렇네요. 아, 그렇다. 어머. 무채색 네, 셔츠를 입었어.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주인공이 테오도르가 다른 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영화의 성장이 화려한 색을 입던 사람이 흰색 셔츠를 입고 위로 올라갔을 때 그가 좀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뭐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과 어떤 전혀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냥 이해하고 서로 좀 동화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그쵸. 그런 걸 영화가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윤혜 씨는 이 영화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바보를 보고 계십니다. 영화 바보. 제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애가 둘이고 둘째가 10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위해서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3번에 나눠서 오늘 아침까지 마지막 20분을 보고 올 정도로 네. 굉장히 이렇게 좀 그래도 아껴서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해. 그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 답답해. 네. 화나만 있지 말고 표현을 해라고 하는데 그런 약간 여자 버전 같은 호아킨 피닉스는 자기의 목소리의 억양만 듣고도 알아맞히는 무슨 일 있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만다에게 계속 길들여져 가고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의 어떤
느낌만으로도 사만다는 모든 기분을 다 맞춰주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연애를 못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음. 그에 반해 나오는 상대 여자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너무 잘 묘사가 돼서 이 영화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이 영화가 2014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네. 그 결혼하기 전에 전 남친과 함께 극장에 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영화가 갖고 있는 미학적인 게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컬러의 매치라든지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보면은 가구 같은 거에도 보면은 포인트로 막 그런 핑크 계열, 레드 계열, 뭐 오렌지 계열의 그 가구들이 막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영화 자체가 되게 감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좋았고, 두 번째는 그 와킨 피닉스의 연기가 너무 네. 좋았는데 네. 저는 그냥 딱 현대인의 뭔가 고독하고 쓸쓸한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낸 연기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되게 음침하면서도 고독하고. 되게 쓸쓸하고 이보다 더 외로운 남자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이너 씨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아. 집에서 약간 고독한 스타일? 굉장히 고독한 20대 때 고독했네요, 이렇게. 아, 나 미치겠다. 안경 벗고 거독한 남자. 아, 네. 와인 한잔 하면서.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고요. 그런 게 마음에 드세요, 남자들은? 좀 약간 이런 고독한 현대 뭐 남자의 모습이 좀 와닿나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 맞아. 왜요? 존경하는 것 자기가 같아. 뭔가 고독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면 나 좀 멋있나? 이런 혼자 아니야, 거기에 너네 안 먹지. 혼자 자뻑에 빠지는 시간이구나. 그렇죠. 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는데 아, 오, 그래요? 진짜요? 네. 말보로 레드 느낌인데. 근데 고독한 남자의 상징이 또 담배잖아.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폈었어요. 고독해지려고? 근데 멋있어 담배 보이려고. 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멋있는 줄 알아요. 맞아. 그거 진짜 착각인데. 그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냄새 나고 맞아. 민폐야. 좀 빨리 가지 뭐 이런 느낌인데 되게 막 멋있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동료 중에 마블에 나오는 캐릭터 하면 스타로든가 누구 네, 나오잖아요. 크리스 프렛이 나오죠. 엄청 유명한 엄청 유명한 꽃미남 배우인데 꽃미남 아니던데. 근데 거기서 되게 뚱뚱하게 나오죠. 뚱뚱하게. 근데 사무실에서 그 아시안계 변호사를 무릎에 앉히고 내 애인이야 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게 약간 이게 직장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약간 거기서 이게 뭘 보여주려고 그랬나 그 장면이 나는 이렇게 사람과 교감해 나에게는 이런 애인이 있어 근데 너는 뭐야 약간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극대화된 장면인가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주인공 테오도르가 좀 뾰족하고 이렇게 색이 강한 사람이라면 네. 거기서 나오는 크리스 프렛이 연기한 그 친구는 네. 되게 둥글둥글하고요. 네. 그리고 주변인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오도르랑 유일하게 얘기하는 직장 동료이기도 하면서 사실 아시아계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그만큼 이 크리스 프렛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 넓은 거네요.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만다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을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래 같이 놀러 가자. 같이 더블 놀러 데이트 가자. 하자. 더블 데이트 하자. 진짜 이렇게 대박이야.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게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구나. 장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그 캐릭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대비되면서 그 장면이 되게 상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쨌든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잖아요. 이 누군가의 감정을 자기가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써주는 일. 왜 구체적으로 이 직업을 설정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게 많이 궁금했는데 아마 그런 거 같았어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흉내내는 거는 테오도르가 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는 어렵다는 거. 맞아.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보내는 사람들도 다 테오도르 같은 거죠. 네.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네. 남한테 맡겨놓으면 남이 대신 내 감정을 표출해주고 그런 거죠.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좀 잘 드러내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잘 감추는 편이세요? 저는 잘 안 드러내는 편이죠. 아, 그래요? 왜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뭐 화를 막 낸다거나 네.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그냥 가만히 저는- 있어도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되게 순딩순딩하잖아. 안 웃으면 엄청 안 날카로워. 웃으면. 아, 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뭐 큰 소리로 화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살면서. 그래요? 뭐 혈액형 뭐예요? 혈액형. MBTI는 ENTJ예요. ENTJ. 그건 뭐야? 근데 아니야? 보통 외향적인 성격이 E 아닌가요? 저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 자기 감정 못 드러낸다. 근데 감정을 드러내는 거랑 외향적인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막 화내고 저는 이런 거를 못해서 그래서 한번 저는 살면서 욕도 안 하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제 원래 제 그러시구나. 신념이기도 해서 욕을 안 해요. 여자친구 사귈 때도 존댓말하고. 아 진짜요? 물론 최근에 최근 한 5년 사이에 사귄 여자친구들하고는 네. 항상 존댓말하고. 밥 예,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 존댓말을 하면은 네. 싸울 때 험한 말이 안 나와요. 네가 잘못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랬잖아. 이러면 심하게 나오는데 뭐 누구 씨가 그러셨잖아요. 네. 이러면은 좀 심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치, 약간 웃길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여자로서 상대방이 화 안 내는 네. 그런 애인을 사귄 여성분들의 고충을 또 들어보니까 그거 나름대로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해도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좀 한번 싸우고 나면 사람이 여기까지 막 찼다가 터지면서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정화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너무 착하고 싸움을 안 하려고 하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되게 불만 많으시던데. 뭐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감정 그렇게 막 드러내고 이런 거는 잘 안 해서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워요. 그렇게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게 좀 어렵고. 이거를 최고의 멜로 영화로 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왠지 라이너 씨랑 교집합이 많을 수 있겠다. 맞아. 이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근데 앞서 이렇게 감정이란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으니까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도 되게 감정이라는 그 단어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만다는 늘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인공지능 AI. AI는 늘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싶고 그 테오도르와 교류하면서 더 많은 걸 인간처럼 느끼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영화가 말하는 그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만다를 보면서 네. 느꼈던 거는 사실 이 영화의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AI를 테오도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서 전처는 너무 싫어했던 게 AI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는 감정이 없는 존재로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저도 사만다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이게 학습이 가능한 것인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저는 되게 이런 호르몬이나 네. 이런 신체적인 것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성욕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걸로, 예. 왜냐면 사람이 슬픈 감정을 느끼면 실제로 몸이 좀 처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나면은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네. 그래서- 사만다는 몸이 없잖아요. 예, 사만다가 학습한 감정은 사실은 인간의 신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감정이 아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좀 더 진화한 사만다는 더 이상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계속 몸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만다. 나는 몸이 없는 그래서 존재다.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게 되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건 흔히 뭐 다른 예전 작품들 뭐 유년기의 끝이라든지 네. 뭐 최후의 질문이라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AI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가게 되고 그게 어떤 좀 진리에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녀에서 사만다를 사랑했던 거는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진리 같은 거 네. 이런 걸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고. 되게 철학적인 그러니까. 답변이다. 네, 그런 철학 시사회를 읽어보시면 결국 자기 책 네, 공부하려고 저의 앞에 다 책. 깔았던 거야. 네, 저의 책을 읽어보시면 네. 좀 더 어떤 영화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엔딩이 진짜 네.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었지만 사만다가 내 감정에 오롯이 솔직해질 수 있게 걔가 만들어줬고 결국에는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결국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사람과의 감정이다 하면서 친구랑 옥상 올라가는 네. 엔딩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세요, 엔딩은? 엔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오도르의 변화 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사실 AI랑 사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AI랑 사귄 사람들이 AI를 다 떠나보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어떤 유행이고 또 어떤 방황이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그 둘이 눈이 맞은 거죠, 지금? 아 맞은 거야? 그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약간 아리송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둘이 물론 둘이 서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사람을 사랑할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왜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막 리얼돌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닌 어떤 그 AI나 뭐 이런 것과 진짜 사랑이 가능하냐 뭐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라이너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오. 왜냐면 그 전에도 보면 이런 게임 캐릭터나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고요. 아, 물론 결혼을 자기들이 하려고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뉴스에 그런 거 본 것 있잖아요. 같다. 이 다키마쿠라라고 베개 있어요. 긴 베개. 네. 거기에 캐릭터 이렇게 놓고 옆에 세워놓고 어. 이게 자기 턱시도 있고 어. 이게 결혼 사진 찍고. 오. 그리고 사실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가상현실에서의 사랑이 충분히 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트릭스에서 보면 네. 그 사이퍼라고 배신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걔가 이제 레스토랑 매트릭스 안에 네. 레스토랑에 가서 스미스 요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크를 썰고 이거를 딱 들고서 얘기를 해요. 포크로 찍어서 들고 네. 나는 이게 가짜라는 거 안다. 아, 이 스테이크가 네. 이게 가짜고 내가 이거를 먹으면 이 매트릭스가 맛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맛있다라는 게 뭐냐면 모든 감각적인 신호를 다 주는 거예요. 혀에 닿는 감각, 네. 이 향, 그리고 씹었을 때 그 촉감,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흉내냈기 때문에 이게 난 가짜라는 걸 알지만 그리고 먹어요. 너무 맛있게. 나는 이거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상현실에서의 자신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아, 그게 더 어쨌든 나으니까 그 삶을 선택하는 그렇죠. 거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당연히 가상현실 속에서 아. 캐릭터와의 사랑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식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결국은 인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흔히 레이커즈와의 그 특이점이 온다 같은 거 보면은 네.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결국 육체를 벗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생으로 이르는 과정이 어쨌든 한계니까 육체가 인간이 그렇죠.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듯이 네. 네. 육체에도 임플란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보, 내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어떤 전자신호로서 나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은 다른 육체에 나를 넣으면 되니까. 그 인서트 하는 거죠. 다운로드해서. 그래서 그 단말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단말기가 파괴돼도 괜찮죠. 왜냐면 네. 나의 본체는 남의 전자신호로 업로드돼 있으니까 그걸 전뇌화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전뇌가 진짜로 되게 되면은 네. 저는 바로 한다. 바로 저는 한다고요? 네, 바로 저는 제 오. 정보를 다 업로드 할 거예요. 누구 만약에 넣을 수 있어. 지금 피지컬을? 온 이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이 정보를 넣을 수 있어. 누구한테 넣고 싶으세요? 어떤 뭐 육체는 뭐 여러 가지로 살아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여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저는 남자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이 여성들의 그런 어떤 섬세한 이런 감정이라든지 저하고는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를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글로 배우고 아, 네. 여성들이랑 대화를 해도 알 수 없는 것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돼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있다면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아 이게 갑자기요? 네. 네. 여자가 되고 싶다고 저분의 해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 좀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아니 제가 너무 귀랑 옆모습만 봐가지고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이쪽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좋아하는 여자 배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는 최근에는 최수빈 씨가 너무 예뻐서 네. 이나 오빠. 이나 오빠. 너무 좋아하시네. 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배우 박보영 씨도 주로 한국 배우 위주로 말씀해 주시네요. 네, 또요. 한국 배우 얘기한 거 아니었나? 아니요, 뭐 괜찮아요. 이상형 지금 3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돼보고 싶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박보영 씨 좋아하시고. 네. 아무튼 여배우분들은 그런 분들 좋아하고요. 사실 그 진짜 배우로서는 역시 전도연 배우가 저는 보면서 야 이렇게 연기를 잘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라이너 씨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보셨을 텐데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장르가 격정적인 이런 어떤 배드신이나 멜로가 있는 장면들이 네네네. 추천해주세요. 뭐 하나. 가장 격정적이고 인상 깊었던 어떤 배드신이 있다면 또는 영화 이거 2가지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일단 배드씬은요. 네. 이 사실 외국 영화로 가면은 너무 많고요. 특히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주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예 이런 상업 영화가 아니라 에로 영화 쪽으로 가면은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고 저는 일단 배드씬이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일단 유하 감독이라고 있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네, 유하 감독님이 그 조폭 영화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영화 속의 배드씬을 녹여내는 걸 되게 잘하세요. 자극적으로 많이. 예를 들면 하나만. 쌍화점이 유하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쌍화점.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인 배드씬은 해피엔드. 전도연. 네. 왜 해피엔드는 사실 그게 영화가 남편이 내연남을 때려 죽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배드씬이 그렇게 나왔냐면 그 최민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연과 사랑을 나누는 그 배드씬이 정말로 격정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보는 최민식이 정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 본만대 감독의 꼭 붙여줘야 돼. 아티스트.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것도 좀 예전 영화죠. 네, 그 2003년 영화거든요. 네. 2003년이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해요. 그래요? 2003년도에 나온 영화 한 10개 얘기하면요. 그 10개가 다 명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작품도 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가 이 정도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감독에게 돈만 쥐어주면 이 정도를 찍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서영 씨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가장 야한 영화. 김성수 씨 나오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로 퀄리티 있는 한국 영화에서 그런 영화는 없어요? 네, 최근에 나온 영화는 흔치 않죠. 그래요. 그 정도예요? 다음에 라이너님이랑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제가 또 그 에로 영화를 찍는 감독분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에로 영화 특집 딱 해보고 싶다. 이쪽 세계가 많이 궁금해요. 그쪽 세계는 또 제목만 들어도 엄청나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늘은 허라는 영화를 주제로 좀 라이너님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에로 영화 특집으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너님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인사해 주시죠. 네, 굉장히 정신없는 이게 특징이에요. 네네네네. 아주 양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정신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즐겁고 정말 좋은 기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